좋은 날씨. 나는 왜 사람이 힘든가? 남상훈 교수의 책을 이제 8장을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발휘하는 신의지의 힘은 얼마나 클까? 8장에. 그래서 1985년 1월 22일 45명의 위대한 뮤지션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45명이 가뭄과 가나로 고통받는 아프리카인들을 돕기 위해서다. 누가 어떻게 이 슈퍼스타를 한자리에 모아 기적을 만들었을까? 퀸시 존스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일으키는 시너지 기적을 만들어냈다.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좋은 일에 함께 하겠다는 거 모임에 이렇게 뮤지션들이 모였다. 아프리카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온 적이 있었다. 1980년대 에티오피아 등지에서 식량 부족에 각종 전염병까지 빠르게 퍼지다 보니 4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이 엄청난 비극을 보고 놀란 세계는 아프리카를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 중에 영국 가수인 밥 겔도프로부터 시작한 아이디어가 특히 돋보였다. 밥 겔도프는 그들이 지금 성탈인지 알고 있을까? Today No is Christmas 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아프리카의 참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시작했다. 또 이 앨범을 팔아서 구호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밥 겔도프의 앨범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대중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얻었다. 오늘 좋은 공기를 좋은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에너지를 마시면서 책을 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숲속에 들어가서 숲속에서 읽으면은 숲속의 피톤치드와 함께 또 에너지와 음이온 수치와 함께 멋진 또 책을 읽으면서 좋은 발상과 상상력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는데, 물론 이제 숲이 우거지면은 여기서 온갖 또 벌레들이, 진드기들이, 혹 또 뱀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좋은 공간에서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이제 더워지니까 책을 이 열기는 대서양을 넘어서 미국으로 건너갔다. 겔도프가 시작한 아프리카 구호운동은 미국 가수들의 마음도 움직였다. 자메이카 출신의 존경받는 원로 가수 해리 벨라폰데가 비슷한 구호운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이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마이클 잭슨, 퀸시 존스를 비롯한 몇몇 흑인 가수들이 주축이 되어서 아프리카를 위한 미국 USA for 아프리카라는 특별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뜻을 같이 하는 가수들이 모여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음반을 만들어 팔아서 그 수익금으로 아프리카를 돕자는 취지였다. 이들이 같이 부를 노래는 마이클 잭슨과 라이오넬 리치가 공동 작업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탄생한 곡이 지금은 널리 알려진 We Are The World 이다. 많은 가수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원했다. 참여를 신청한 가수가 100명이 넘었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만 선발되어서 총 45명의 유명 가수들이 최종 멤버로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최종 선발된 가수들의 면면을 보면 명실공히 슈퍼스타들이었다. 소울뮤직의 창시자 레이 찰스, 대표적인 미국 록 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틴, 반전 운동으로 유명한 밥 딜런, 요즘 유명한 레이디 가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신디 로퍼, 컨트리 뮤직의 케니 로저스와 윌리 넬슨, 그 외에도 폴 사이먼, 스티비 원더, 다이애나 로스 등이었다. 45명의 슈퍼스타가 한자리에 모여 노래를 불러
앨범을 만든다는 것은 미국의 대중가요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이런 모임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겠습니다. 앨범 위 아더 월드를 통해서 본 시너지의 힘. 위 아더 월드 그룹은 슈퍼스타 군단이라는 점 외에도 구성원들의 배경이 무척이나 다양해서 더욱 화제가 되었다. 이들이 추구하는 음악 장르가 다 달랐다. 이들은 각자 자신들이 활동하는 장르에서 아이콘과 같은 존재들이었다. 반항적이고 폭발적인 록 선율이 부드럽고 달콤한 이지 리스닝 반전 운동을 했던 밥 딜런의 흥얼거리는 듯한 창법, 구성지고 촉촉한 재즈까지 너무나도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더욱이 성별, 나이, 인종, 출신, 국가, 신체적인 조건까지 다 달라 마치 전세계 사람들의 다양성을 압축해 놓은 것 같았다. 문제는 일단 이들을 어떻게 한자리에 모이게 했을까,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다. 각자 하나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바쁜 사람들을 한날 한시 한 장소에 모이게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1년에 딱 한 번 가능한 때가 있었다. 바로 미국 대중음악 분야에서 오스카상 시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가 있는 날이었다. 모두들 시상식에 참여함으로 그날 시상식이 다 끝난 후 밤에 모여서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워서 같이 일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장소는 할리우드에 있는 I&M 녹음 스튜디오로 정해졌다. 그날 밤 모임을 위한 모든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다. 드디어 1985년 1월 22일 밤 9시가 넘은 늦지막한 시간에 가수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시상식이 끝나고 곧바로 오는 가수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시상식에 참여하지 않았던 가수들 중에는 녹음을 위해 멀리서 비행기를 타고 일부러 온 경우도 있었다. 마이클 잭슨은 이날 시상식에 아예 참여하지 않고 미리 스튜디오에 와서 준비하고 있었다. 가수들이 모이면 악보를 나누어주고 노래를 새로 배우게 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 가수들이 노래를 빨리 배우도록 돕기 위하여 미리 자신이 노래를 불러서 녹음을 해두기 위함이었다. 모두를 하나로 묶는 계기. 이날 특기할 만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들어오는 입구에 붙은 팻말이었다. 팻말에는 당신의 이고는 입구에 맡겨놓고 입장하세요 라고 쓰여 있었다.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긴 하지만은 저마다 워낙 개성이 강하고 자신이 최고라는 생각하는 아티스트들인데다가 평상시에 혼자 노래를 부르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작업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갈등이 터져 나오지 않을까 하는 집행진의 염려를 유머러스하게 표현해 놓은 것이었다. 이외에도 동질감을 유발시키기 위한 아이디어가 하나 더 있었다. 하얀 행서 티셔츠를 만들어서 입구에서 가수들이 들어올 때마다 한 벌씩 나누어 주었다. 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동질감이 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다. 케니 로저스나 다이애나 로스 같은 몇몇 가수들은 스튜디오에 들어오면서부터 아예 이 하얀 티셔츠로 바꿔 입었다. 진행진의 우리와는 달리 스튜디오 안은 시작할 때부터 훈훈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했다. 해리 벨라폰테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다. 그날 녹음장에 들어섰을 때 뭐라고 설명하기 힘들지만은 각별히 따뜻한 동지애 같은 것이 가득 차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평상시에는 서로 만날 기회도 없었던 가수들은 친한 친구를 만난 듯이 서로 포옹하고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었다. 밤 10시 반경이 되었을 때 합창 연습을 시작할 준비가 다 되었다. 모두가 약간은 들뜨고 신난 분위기였다. 연습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밥 겔도프가 찾아왔다. 아프리카에서 바로 미국으로 날아오는 길이었다. 그는 노래로 아프리카를 돕는 활동을 처음 시작함으로써 이 모임에 영향을 준 장본인이기도 했다. 그는 몇 분간 자신이 에디오피아에서 보고 온 참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임시처석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극도로 부족한 상태라고 했다. 말라리아와 뇌망염, 장티푸스 같은 질병들로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간다고 했다. 또 죽은 사람들과 산 사람들이 뒤섞인 상태에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이 방문한 동안에도 눈앞에서 기아와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어떤 캠프에서는 27,000명이 밀가루 15포대에 의존해서 연명하는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다.
막연히 아프리카를 도운다는 생각으로 모인 가수들은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참혹한지 갤도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덕분에 이날 밤에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하고 의미 있는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가수들은 스스로 이날 밤에 계획된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할 수 있었다. 가수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덕에 연습과 녹음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다. 전체 곡은 합창 부분과 21명의 솔로들이 이어서 부르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었다. 우선 합창 부분부터 다 함께 연습해서 녹음을 마친 후에 솔로 파트를 녹음할 계획이었다. 이날 밤에 노래 부르는 것 외에도 중요한 행사가 하나 더 계획이 되어 있었다. 바로 라이프지에서 이날 밤 모임을 지지하기로 한 것이었다. 합창이 끝나고 솔로 파트를 녹음하기 전 잠시 휴식 시간에 가수들은 3355 모여서 같이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서로 찾아가서 다른 가수들의 사인을 받기도 했다. 서로가 서로에게 팬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훈훈한 시간이기도 했다. 참 동질감을 갖는 그 사람들의 모임에 우려할 필요가 없는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시너지를 높이는 부분. 새벽 4시쯤에 모든 솔로들이 자신이 맡은 파트 연습도 마치고 이제 모여서 같이 음을 맞춰보면서 녹음에 들어가야 할 시간이었다. 의미 있는 일이긴 했지만 밤을 꼬박 새우면서 작업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많은 피곤한 일이었다. 그때 외부에서 찾아온 손님들이 있었다. 스티비아 원더가 특별히 에디오파에서 데려온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서 한 여인이 가수들 앞에 섰다. 그녀는 길게 얘기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에디오파야말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어로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그리고는 북받치는 감정을 누를 수 없었던지 가수들이 보는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했다.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고 흐느끼면서 자리를 떠나는 에디오피아 여인의 뒷모습을 보고 눈물을 훔치는 가수들도 여럿이 있었다. 이 순간은 모두들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모였어도 시간이 지나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는 법이다. 특히 이날 모임처럼 밤을 새워서 일을 한다면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게 되니 더욱 그럴 수 있었다. 바로 그럴 즈음에 에디오피아 여인이 찾아와서 진심을 전한 것은 어떤 연설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이를 계기로 가수들은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집중력을 발휘해 남은 녹음을 성공적으로 끝내야겠다는 다짐을 했을 것이다. 모든 녹음은 아침 8시가 되어서 끝났다. 밤을 새웠네요. 가수들은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밤을 꼬박 새워서 일을 했기에 육체적으로는 피곤했을 것이다. 하지만 서로 격려해주면서 포옹하고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며 뿌듯한 마음으로 하나둘씩 스튜디오를 떠났다. 녹음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퀸시 존스가 추후에 음악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레이 찰스 등 몇몇 가수를 개별적으로 불러 추가 녹음을 했을 뿐이다. 정말 멋진. 훗날 라이프지의 퀸시 존스를 인터뷰하면서 물었다. 어떻게 하룻밤 만에 그렇게 대단한 일을 이뤄낼 수 있었는가? 퀸시 존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저 기적적으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대중가요계의 새로운 역사는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쓰여진 것이다. 좋군요. 함께하는 시너지 효과. 함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대중가요 업계에서도 이렇게 뭉치면 서로의 시너지를 톡한 대중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나 하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이 책이 이제 거의 마무리를 짓게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사람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법은 기적이라는 표현을 썼듯이 이날 밤의 성공은 그 비결을 간단히 정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을 잘 분석해 보면 단순히 우연의 결과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첫째, 목표 설정과 관련된 것이다. 추상적인 목표보다는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목표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일에 대한 집중도를 높인다. 가수들이 짧은 시간 안에 자발적으로 일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의미 있는 목표를 공유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목표 또한 가수들에게 툭 하고 던져진 것이 아니었다.
각자의 마음에 살아있도록 만든 특별한 이벤트 2가지. 밥 갤러프가 증언한 기근의 참상과 에티오피아에서 온 여인의 감사 인사가 있었다. 둘째, 원활한 협력을 이루기 위한 조치들이 있었다. 일단 하얀색 티셔츠를 유니폼으로 입어 맞춰 가수들에게 입혀서 일체감을 높였다. 또 들어오는 입구에 유머러스한 표현을 섞어서 개인적인 행동을 저지해달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붙여두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전지 과정과 이날 밤 진행 과정에서 보여준 퀸스 존스의 리더십이다. 시너지를 일으키는 리더의 덕목은 전 세계를 감동시킨 이 프로젝트의 성공에는 퀸시 존스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의 리더십은 시너지를 창출했다. 서로 다른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티스트 45명을 한데 모으고 하룻밤 만에 신곡을 배우게 해서 녹음을 끝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때의 시너지란 45개의 재능을 합한 것이 아니라 이 재능들이 유기적이고 화학적으로 융합해서 그보다 더 큰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이다. 이것이 퀸스 존스가 해야 할 일의 핵심이었고 그는 이 일을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수행해냈다. 과연 그는 무엇을 어떻게 했을까? 첫째, 그룹 구성원의 다양성을 극대화시켰다. 모든 가수라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각자 다른 음악 장르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가수마다 자신만의 창법과 개성이 있었다. 얼핏 보기에는 서로 상극이라 할 만한 장르들을 조화시키는 것이 가능할까 싶기도 했다. 더욱이 음악적 재능의 다양성 외에도 인종, 성별, 세대 같은 차이는 물론 두 명의 맹인 가수가 가진 개인적인 차이까지 더해지면서 복잡성은 배가 되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러한 다양성은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자신들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와의 목적과 잘 맞아떨어졌다. 언어와 문화가 서로 다른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수많은 차이의 벽을 넘어서게 만드는 일이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기도 했다. 어느 나라 출신이든 살아가는 배경이 어떠하든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에 모든 인류가 관심을 갖고 돕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한 가수들의 배경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더욱 상징적인 가치가 있었다. 둘째, 구성원을 다양하게 선발하기 위해서 개개인의 배경과 장점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을 했다. 퀸스 존스는 각 가수의 창법과 목소리의 특성과 장점에 대해서 남다른 이해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각 개인의 특성이 전체 음악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 깊었다. 예를 들어서 레이 찰스는 목소리와 창법이 아주 독특했다. 퀸스 존스는 레이 찰스의 개성이 전체 음악의 깊이를 떼어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밥 딜런은 반전운동과 사회의 약자들을 돕는 운동을 했던 경력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음악가였다. 그런 그가 참여한다면 노래 내용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상징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셋째, 각자의 개성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었다. 후렴구의 합창 부분은 따로 화음 없이 모두 한 목소리로 부르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곡 중간중간에는 21명의 솔로가 서로 이어서 또는 겹쳐서 부르는 부분이었다. 퀸스 존스는 이 부분들을 각자의 창법과 목소리를 극대화해서 부르게 해 오히려 놀라운 조화를 이루게 했다. 예를 들어 폴 사이먼의 약간 가늘면서 이질적인 목소리는 케니 로저스의 허스키하면서도 느긋한 목소리로 이어졌고 케니 로저스의 목소리는 제임스 잉글램의 열정이 담긴 목소리로 이어졌다. 또 브루스 스프링스톤의 고함을 지르며 토해내듯 한 창법은 스티비 원더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절묘한 대조를 시키면서 조화를 이루도록 해 전체 노래 안에 두 목소리의 매력을 극대화시키기도 했다. 다르지 않다면 시너지를 낼 수 없다. 다르지 않다면 시너지를 낼 수가 없다. 똑같으면 시너지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책을 읽고 난 후 한번 노래를 들어보라. 각 가수마다 얼마나 목소리가 다르고 독특한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어떻게 그런 조화를 이루는지 놀라게 될 것이다. 이렇듯이 리더는 구성원의 독특함과 장점을 하나의 하모니 안에서 마음껏 발휘하도록 해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그룹 조직 활동은 집단에 속한 개인들로 하여금 각자의 개성과 특성을 죽인 채 모든 사람이 비슷한 생각을 갖게 해서 한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각 개인이 가진 특성과
능력을 잘 파악해서 존중해 주면서 각자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와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또한 서로 다른 특성들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장점이 상대방의 장점을 더 빛내주는 방향으로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매칭 역할을 한다. 이는 We Are the World 프로젝트의 성공 요인이기도 하다. 사람은 각자 다르게 태어났다. 이는 우리가 이 책을 통한 지적 여정을 떠나면서 가장 먼저 배운 명제이기도 하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아무리 고가에 사더라도 똑같은 제품이 있다. 하지만 사람은 아니다. 70억 인구 중에서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연히 사람됨의 특성도 모두 제각각이다. 가끔 우리는 갈등 없는 세상을 꿈꾼다.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때문이다. 그런데 갈등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서로 다른 존재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다름에서 갈등이 생겨난다. 하지만 다름은 시너지 창출의 시발점이다. 만약에 사람이 공장에서 만든 로봇과 같다면 서로 스트레스를 주는 갈등도 없겠지만 동시에 시너지 창출도 없을 것이다. 사실 갈등 자체는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얼마나 다른지 깊이 알게 되고 이러한 깊은 이해가 우리로 하여금 보다 성숙한 인간이 되게 한다. 만약에 갈등이 없다면 우리 서로에 대한 비상적으로 이해하면서 살고 있을 것이다.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영영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선호해왔다. 회사에서도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기존의 직원들과 배경이나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선발해왔다. 선발된 사람들도 연수나 상벌 시스템들을 통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임원들 사이의 다양성을 더 줄여가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운영해왔다. 이런 관행의 저변에는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다양성을 기피하고 동질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양성을 기피하는 이유는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줄 아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개인적인 차이건 문화적인 차이건 다름을 두려워한다. 사실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다름 그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나와 다른 대상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을 두려워한다. 영화의 외계인이 늘 악한 존재로 묘사되는 것도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말 표현 중에 다르다와 틀리다라는 말은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있다. 이처럼 다르다와 틀리다를 동일시하는 사람들에게 다름은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들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다름을 애써 무시하고 비상적인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는 다름을 건설적으로 보는 눈을 가질 때가 되었다. 다름은 시너지를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각각 다르게 태어난 것은 우리의 다양성을 통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함이 아닐까? 이 세상에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것도 다양성을 통해 글로벌 시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함이 아닐까? 사람을 다루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각자의 개성을 죽임으로써 서로 비슷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조화롭게 융합시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이제 우리 안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긍정적인 것으로 보자. 성격, 성별, 세대, 학벌, 종교, 정치적인 이념, 가치관, 문화 등 이미 우리 안에도 많은 다양성이 존재한다. 21세기는 다양성의 시대다. 우리 안의 다양성에 눈을 뜨고 각 개인의 독특함을 존중해주며 자신이 가진 장점들을 각자 더욱 발전시키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발휘된 개개인의 다양한 장점들을 창의적으로 합쳐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 경영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리더에게 주어진 소명이기도 하다. 감사하길 고맙다. 책을 쓰면서 힘들었던 부분 아니다. 자, 이 책을 쓰면서 모티베이션을 받았다. 참 이렇게 좋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 마치. 땡큐 베리 마치. 책을 한 권을 오늘 마무리했네요. 감사합니다.